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바쁜 하루가 지나가고 있네요. 여기 지금 의원총회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어디 갈 데 없는 몇 분 여기 남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 최고위원님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병주 김정주입니다. 오늘 네.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아주 큰일 하셨는데 한 말씀 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네. 지금 땡땡이 현상을 이제 천사가 소방사 가서 실제 네. 처리를 받고 했습니다. 근데 큰일 하셨어요. 네네. 음.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이 그 현직에 서 네.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네. 본인들도 부담도 컸을 겁니다. 네. 본인과 또 하고 있고요. 네. 또 사실 뭐 하고 있었어요. 다시 음. 내실가 떨어져서 그렇죠. 10 이후에 40년 동안 저희들이 원제로 본인이 제대로 된 저도 사실은 제가 그 학력고사 시험 네. 공부할 때 네. 제가 그 같이 공부하던 친구 하나가 자기 꿈이 육사 가는 거라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도 이미 네. 그 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네. 군사 정권을 그렇죠. 건너갔으니까. 네 예. 근데 특히 결정적으로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을 네. 거치면서 저는 진짜 군인을 혐오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감옥까지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나마 방첩 사령 방사령관의 어떤 사령관, 전투사령관들은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작전관에는 작전들이 그러니까요. 그나마 천만다행히 정말 애썼던 것 네. 같아요. 네. 안 그랬으면은 사실 피해가 많았을 네.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대로 했더라면 당연히 들어오면서 뭐 공포탄을 쏘든지 총을 네. 쏘든지 그렇죠. 폭력적으로 진압하면 사실은 네. 아무리 시민들이 버틴다 해도 오래 버티기 어렵거든요. 아이 그렇습니다. 특히 윤석열 무도한 윤석열 김용달이 특전사령관 그렇죠. 아닙니까? 사상 다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본인이 작전 끝나고 항명죄를 지는 건 음. 아니라 싶어서 그걸 묵살해 버렸 그러니까 우리 네. 그날 밤에 네예. 그 현장에서 발견된 그 플라스틱 수갑 네예. 그 사실은 국회의원 체포해 가려고 잡아 네. 가려고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네네. 저기 동부구치소에 독방을 비워 놔라고 오늘 그러니까요. 보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윤석열한테 정치력이 부족하니까 그동안 너무나 그럼 무력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네. 성공 48 시간 안에 복귀 안 하면 처단 처단한다고. 그 용어도 참 네. 무지하다 뭐 좀 무작스럽지 않아요? 군에서도 처단은 쓰지를 않습니다. 전쟁 때나 적을 뭐 처단을 하지 어떻게 국민을 네 국민을 처단의 대상으로 보는 네. 이것은 진짜로 지금 가장 대한민국을 네.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죠. 네.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언론을 상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오후에 표결이 있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아내에 대한 특검 문제 또 자기에 대한 간접적인 수사 예를 들면 최혜병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막아 보겠다고 이런 내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음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국회는 절대로 건들 수 없게 헌법에도 돼 있는데 여기를 무장 병사들 병사들을 보내서 점거하고 이 폭력 행사하고 이랬는데 이제 자기 자신이 직접 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밤이 정말로 중요하고 내일까지 눈 뜨고 가만히 지켜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렵겠지만 저희도 지금 계속 국회에서 비상 대기 중인데 우리 국민 여러분 음 저희와 함께 어 국회를 민주주의를 이 나라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 인근에 대체적으로 한 4-5만 정도가 함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한번 우리 김병주 네. 최고위원 네. 말씀드린 대로 네. 가서 한번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어떨까요? 네네. 가서 필요하면 마이크 잡고 연설도 하고 네. 또 오신 분들도 만나 뵙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가 버리고 정책위 의장만 남았는데 네. 세요? 아니, 거기 하세요. 네. 우리 정책위 의장님 한 말씀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민의힘 결정을 하고 절대 안 할 겁니다. 예. 뭐 쉽지는 않은 네. 어 원래 약속 의무죠. 서 상 하자. 그렇죠. 속사를 못하게 항상 그렇죠. 그거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행위가 독립적으로 헌법기관의 자유로운 권한 행사를 통째로 막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도 저는 독립적인 헌정 질서 위반 교란 행위라고 생각해요. 예예. 대표님 말씀 맞습니다. 아 참 힘든 시기네요. 어떻게 문제를 갖고 이렇게 황당한 일이죠. 저 집단이 원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 어디 가시죠? 화장실 가시려고 미리 가셨는가? 안 보이시네요. 여러분도 잠시 취재를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어 이소영 의원. 우리 이소영 의원께서도 오늘 밤을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의 뜻을 민의를 개반해서 무결을 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아예 참석을 안 하겠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립시다. 그래서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 어디 가시지? 네. 여기는 로텐더홀 우리 의원들께서 밤샘 농성을 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김정호 의원님. 우리 김정호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네. 담배 폐념을 중심으로
다음 집권 전폐하도록 하고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 소결이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힘을 또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아랫돌 빼가 파이팅. 아 네. 파이팅. 네. 됐어. 그냥 이거 가지고 있어. 네. 제가 MBC 카메라를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원입니다. 네. KBS 카메라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자들이 온날 충암파라고 하는 사조직을 결성을 해서 12.12의 하나회처럼 12.3의 충암회가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그 시도를 1차 저지선으로 막아낸 것이 과방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역대 쿠데타의 첫 대상은 방송국입니다. 방송국. 그래서 뉴스공장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애쓰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여기 인터뷰를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네. 인터뷰입니다. 아 그러세요? 답답하지요. 우리가 우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의 중대함, 엄중함을 잘 체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좀 떼고 제3자의 눈으로 아니면 미래의 시각에서 이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는 고개 같은 거겠죠. 아 이 없는 게 차라리 나은 대통령, 식물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는 존재 자체가 위협인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 우리가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 모범적인 민주국가. 아 거기로 되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가 돼 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빠른 직무 정지, 가장 빠른 직위 배제, 그것이 자진 사퇴일 수도 있고 또 탄핵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이 나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독립적인 헌법기관들이고 당의 소속이 어디든 간에 관계없이 그분들 역시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지를 대리하는 사람들인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하고 협력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보여집니다. 신속하게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혼선을 초래하고 아예 바깥에 모이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내란 범죄 수계의 내란 범죄 행위를 직접적으로 도우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이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정당한 권한 행사를 당론의 이름으로 막는 것까지는 관행으로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아예 표결 자체를 참여할 수 없게 불참을 강제하는 것. 이것은 저는 독립적으로도
헌정돼서 파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아닌 척하면서 이 윤석열 내란 범죄 수괴의 그 범죄 행위를 함께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도 똑같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물어야 참 저는 어쨌든 1.5선 의원이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잘 하도록 좀 우리 대표께서 좀 도와주시고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우 대표가 한동우 씨가 국민이 눈치 보고 국민 눈치도 못 봤어. 말로는 공자처럼 하고 은근히 네. 저는 한동훈이 결정했어. 사람들한테 네. 네. 피리수첩, 네, 피리수첩 그 인터뷰 마저 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반드시 이겨야죠. 마저 하시죠. 저는 잠시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역사적 흐름, 국민의 주권 의지에 반해서 윤석열 내란 범죄자를 돕고 거기에 함께 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 거대한 흐름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막겠어요. 강낭거철이라고 뭐 힘세서 한번 막아 보겠지만 그러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다만 그 시기를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국민들의 피해나 이 국가의 미래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도 대의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인 주권자의 주권 의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국민들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 아닙니다. 네. 아니 지금 저희가 우리 국민들께서 좀 현장에 좀 함께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죠. 시간 나라는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지도부가 아무리 저항하고 발버둥 쳐도 결국 이 거대한 흐름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앵커 역할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지금 여의도에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네. 그냥 현장에 못 계신 분들한테 이 로텐더홀 좀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계속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홀에 저기 어디 알아요? 정말 싶어서
불확실들과 그래서 그런가요? 긍정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그처럼 금과 법처럼 자신의 전혀 아, 지금 들리면 들리나? 이거 때까지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또한 경제는 더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세계적인 시험 조심하시죠. 사실 윤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이미 선포를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선포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혹시 지금 현 군인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차 비상계엄에 대해서. 준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면 시행은 안 된 거니까 그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제 논리적으로는 약간 다른 얘기 같습니다. 문제는 한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가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따르느냐 부분적으로 따르느냐, 그 문제일 텐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장애 요소가 생기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권력 계속 안 놓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서 밤잠을 주무실 수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건데요. 최근 공직자의 불의도 없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본적인 시민적 소양을 갖고 네, 있는 분이면 네, 이런 상황까지 예, 오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니까요. 예,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국민들의 뜻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예, 배려했더라면, 존중 아니고 배려라도 네, 했다면 네, 이렇게까지 공공한 처지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네, 또 공공한 처지가 됐다고 해서 예, 명백히 내란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비상계엄 네, 그런 조치를 했을 리가 없죠. 음, 법률가인데 네, 이게 법률에 어긋난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지요. 아니면 네? 어떻게 처벌 대상이 예. 된다는 상상을 아예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처벌 안 받는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아니면 해석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요. 예. 뭐 그건 뭐 그분이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지 예. 제가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는 일이고, 예. 나 객관적으로 나타난 일은 어쨌든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야 될 그분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 겁니다. 배도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네. 같이 가실래? 네, 우리 한민수 대변인 예, 대표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저 한민수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옆에는 한민수. 그러면서 아까 뭐 김병주 최고위원 같이 가기로 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민수 대변인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대표님, 우리 속담에도 한식에 주거나 청정에 주거나 같다는 얘기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대통령 윤석열에게,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라는 명칭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에게 이선 후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탄핵 때 그런 얘기들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책임 총재 얘기 나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탄핵의 길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건
내란 사태고 내란의 수괴입니다. 그런 사람을 직무에 놔둔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직무 정지하고 네.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야, 아니면 탄핵입니다. 근데 하야는 이미 우리 당이 요구했습니다만 거절했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신 못 차리고 뭐 그걸 연장해 보겠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다른 사람은 사퇴인데 왜 이분은 하야라고 합니까? 사퇴를 해야죠. 근데 하야라는 표현이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이승만 때 독재자 이승만도 물러섰는데 그리하면은 바로 이제 60일 내에 이제 다음 대선이 아니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예. 말씀은 네. 다른 사람은 사퇴 퇴진인데 왜 하야라는 표현을 쓰게 되냐 그 말이죠. 퇴진으로 해야죠. 네, 그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대통령의 예, 사퇴를 대통령에서 하야를 써서 우리가 과거부터 하야라고 예. 불러왔으니까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은 운명하면 사망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같은 고위직이 사망하면 서거라고 불렀던 거죠. 그렇죠. 죽음에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확실히 명칭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퇴에도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네. 45년 만에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사람은 네. 하야라는 표현도 사치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치 같습니다. 당장 퇴진하는 게 맞고 아니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오늘 밤에 이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네.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 계신데 여기 많이 와 주십사고 한 말씀 하시죠.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지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2월 3일 날 그 밤에 정말 애국 시민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민주당 보좌진들과 당직자들 그리고 언론인들과 함께 그 계엄군을 막아내지 못했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회복되지 못한 상황으로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무도한 윤석열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 권한이 있는 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가 막아내는 수밖에 없다. 아까 네. 김병 네. 전했습니다. 그 밀축에다 아. 전했고요. 추가는 텔레그램 보십시오. 한가지가 있는 거 보고 드려서 네. 적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방송하시고 위치도 노출되고 네. 되게 중요한 날인데. 알았습니다. 예, 예. 어쨌든 저희 잠깐 가서 우리 한번 보고 방송을 조금 네, 국민 여러분, 자꾸 주변에서 이 방송을 하면 현 위치도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 걱정들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일리 있는 지적인데 워낙 중요한 시점이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현장 상황 잠깐 거기까지만 보고 저희가 금산빌딩 쪽.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길을 또 제대로 건너가야 되겠죠. 근데 김병주 의원은 원래 같이 간다고 했었는데 왜 그래서 전화를 어디 가셨을까? 김병주 최고원이요? 네.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거 막 건너가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건너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아까 법사위원들 좀 나가신다고 아, 했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이랑 같이 나가시기로 했다고 대통령이 정문학 쪽이 혹시 그러셨구나. 네. 정문입니다. 정문. 어디 뭐 딴 데 가실 때? 금방 오신다고요?
근데 여기가 차량으로 차벽을 설치한 건가요? 경찰 바리케이트를 여기 쳐가지고 비닐 테이프로 쭉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통로를 꼭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입구에 계신 분들도 가까이 오실 수 있으면 독도 있으십시오. 좀 들어오고 계십시오. 자리가 없죠? 그쪽에서도 들으시죠? 좋습니다. 이 앞에서부터 자리에 떨어졌네? 안 붙으셨다고 그랬는데 이쪽에 택배 이쪽에 가운데. 건너가. 많은데 거기까지 가기는 자, 뒤에 조심하세요. 아까 김현정 의원이 저기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되지. 좀 비켜주지. 건너가지 마세요. 아, 건너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다 차도에서 들어오세요. 좀 비켜주세요. 들어오시오. 신호 안 받겠습니다. 들어오세요. 힘내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힘내십시오. 나가서 얘기하고 올까? 응? 잘 안 돼. 이쪽에 사람이 많아요. 네. 여기 여기. 저기 의원님 이거 드릴까요? 아니면 계속 들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저쪽 바깥은 몇만이 있다 그러던데. 네. 다 따라오셨어. 대표님 악수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참아주세요. 좀 있으면 뭐 어떻게 전화가 될 겁니다. 탈선은 저번에 대선대로 가까이 갈게요. 옆으로 갈게요. 우리 어디? 서영교 전 최고위원님 한 말씀 하시는 걸로. 서영교 최고위원님 오셨는데. 자, 밝은 쪽으로. 네. 자, 우리 서영교 너무 웃지 최고위원님. 마시고. 대표님 이게 대표님 채널입니다. 제게 아니고요. 제가 네. 조금 전에 여기 와서 상황이 어떤가 체크하러 왔는데요. 거기 있는 분들이 유튜브로 이 대표님 오시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보다가 갑자기 돌아보니까 대표님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나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카페에 누군가 와서 예약을 많이 해놓고 갔대요. 와서 드시라고. 결제를 해놓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와서 드시라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제해 놓은 걸로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밤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저 건너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계시다고 이렇게.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이 중요하죠. 예,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걱정이네요. 그러니까요. 밖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단단하세요. 어머님들이 많고 애들도 많고. 넓을까?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대표님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도록 대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놔두시죠. 경례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라이브 방송을 틀고 있더라고요. 어제 다 그걸 보고 있어. 자, 이제 가시죠. 자, 이제 유튜브 방송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놔두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건 보셨죠 아까? 아, 그러니까 헬기 못 내리게. 네, 헬기 못 내리게. 잘했네. 며칠 전 헬기는 뒤에 운동장에서 내렸대요. 그러니까 그쪽 네. 운동장에. 그쪽에 다 해놓고 있고. 의원님 유튜브 보니까 댓글에 남편 저기 헬기 한 20대 떴다고. 지금요? 남태령에 헬기가 떴다고 그러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밤에 원래 뭐 이동하니까. 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MBN에서 6명? 저쪽?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더 어려운 거지. 나밖에 없나? 근데 방송에서 물어보면 말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 전화해봤는데 사실은 좀 더 됩니다. 그래? 근데 문제는 투표를 못하게 아예 조직적으로 막으니까. 대표님! 여기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 한민수 대변인 들고 있느라고 힘들죠?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이제 다른 걱정은 아까 지금 우려하는 대로 자꾸 이제 대표님 위치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아, 대표님 위치. 예, 그것 때문에 좀 아니,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누가 저격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과도한 걱정을 해서 괜찮다고. 아, 우리 당해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산에서 당해봤기 때문에 또 혹시 또 모르네요 진짜. 상상하면 모든 걸 이루는. 그렇지.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그렇게까지 하면 그냥 가면 되지 뭐. 옆에서 빗 맞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고. 요새는 총기 성능이 좋아가지고 정확하게 잘 맞춰요. 제가 1차적으로 몸을 던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겠습니다. 그럼요.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도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니. 그러게요. 참담하죠. 오늘 밤 내일은 잘 가결이 돼야 되는데. 그 김상욱이라고. 네. 그 친구 뭐 대구. 방송? 네? 방송 나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렇진 않고 그 사람은 이제 공개적으로 했어요? 네. 공개적으로 하고 그날 와서 투표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내일 탄핵 이 투표까지 모르겠고 소심파로 소장파 5명. 앵글을 잘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왜요? 그냥 찍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잘생긴 얼굴을 제가 조금만 잘 찍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형 너무 잘한다. 뭐라고요? 그런 친구인데 아이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스타일. 아이를 살해하겠다고. 못 쓰겠네요. 아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이 온대요. 그래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반성하니까 우리 김태선 오늘 얼굴도 한번 아이를 살해하겠다고 용서하는 걸로. 그렇죠. 예. 별걸 다 문제 삼으니까. 이제 그 친구가 투표하러 나왔고 나는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살해 위협까지 온다고. 네. 그럼 뭐 실제로 뭐 실제 찌르는 인간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내일은 뭐 아까 들은 얘기긴 한데 50만 정도 모일 거라고 이렇게. 네? 뭘? 50만 정도 모일 거라고. 리더가 이게 놔두세요. 저 안에 로텐볼도 좋고. 네. 30분도 안 됐을걸요? 시간이 모르겠네요. 42분 정도. 그래? 그래서 이 현장에 오지는 못하고 마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네. 우리 국회 상황을 한번 또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아니 아까 내가 밖에 나갔더니 거기서 윤석열 탄핵 외치면서 라이브를 보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이 상황에서 라이브를 찍으시는구나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는데 바로 뛰어가고. 아니 사실은 저 현장에 가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우리가. 그러죠. 네. 잠깐 갔다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네. 길 건너에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쵸. 위험하니까 다 이해해 주시고. 전부 다 차들이 똑같아. 카니발 많이 팔았겠어요? 예. 우리 한민수 대표님께서 저 우리 의원님들 인터뷰도 좀 해주고 그러세요. 제가 가서 하면은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대표님 같이 가시면. 옆에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니까 이렇게 거꾸로 해서 여기서 한 말씀 하면서 이렇게. 예. 아니 못한 말을 해.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본청 들어가는 입구. 네. 대표님이 여의도 주변에 계신 시민들 걱정하셔서 잠깐 나갔다가 오셨고요. 이제 이쪽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돌려서 밖을 보여드리세요. 저까지 정문 쪽에 나가셨는데 사실 더 많은 시민들이 길 건너 계십니다. 그런데 위험이나 보안 문제 때문에 대표님 저기 못 건너가기를 말렸습니다. 대표님이 시민들, 당원들, 지지자분들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죠. 대표님 그래도 네, 우리 국민 여러분 3일날 밤은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 덕에 계엄군보다 더 빨리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장갑차 앞에 주저앉기도 하고, 계엄군의 총알이 들어있는 실탄이 장착된 자동소총, 그걸 붙잡고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또는 당직자, 보좌관만으로는 역부족이었겠죠. 이 얼토당토 않는 황당무계한, 그러나 심각하게 이를 데 없는 비상계엄 시도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1차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이 있습니다. 이 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그때는 대통령의 가족, 부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또는 자신을 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최혜병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막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을 시행했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대통령직을 빼앗길지도 모를 그런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먹고 그 결정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하게 저항하겠죠. 더 강하게 반격하려고 마음먹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21세기 대한민국 10대 경제강국, 문화강국, 5대 군사강국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죠. 성공하기도 어렵고, 성공하긴다고 해도 결코 그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하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준비할 것이다,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이 가짜뉴스다, 선동이다, 이재명, 김민석의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했죠.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은 더 어렵고,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고, 특히 최근에 이 군사 쿠데타가 일단 실패한 후에 그건 경고용이었다,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여당 지도부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 반국가 세력을 싹 정리를 하고 싶은데, 할 건데 여당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글쎄, 그걸 보면 포기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순순히 탄핵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밤, 내일 표결을 앞둔 오늘 밤 새벽, 가장 위험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이 탄핵의 밤, 또 어쩌면 군사 쿠데타 제2차 모의의 밤, 이 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날씨가 추워서 걱정인데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긴 합니다. 이 역사적 순간에 우리 모두 함께 정말로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북돋으면서 우리 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 거대한 역사들도 다 국민들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니면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현장 그 속에 지금 당장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면도 있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시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 안에 지금 로텐도 홀에 우리 국회의원들, 또 보좌관 여러분들, 비서진들이 밤샘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3일날 보좌진들의 역할이 참 컸어요. 그렇죠. 비서진, 보좌진, 당직자. 네, 보좌진, 당직자. 제 비서관은 총 들고 오는 사람들이랑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막았는데 다음 날 보니까 인대가 저기 한번 찍어 드리시죠. 예, 대표님 올라가시는 모습을 많은 기자분들 찍고 있습니다. 우리 11월 3일 날 기자분들도 언론인들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인이 진짜 많이 기자를 큰 떠나서 역할을 해주셨죠. 언론을 떠나서 네.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그 현장에 있었다는 후배 기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잠시 앉았다 할까요? 이 청중은 발표자만 있고 청중이 없어서 내 청중 한번 해드리려고. 하면서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민소원의 탄핵사를 듣겠습니다. 탄핵사요? 탄핵사. 네, 대표님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좀 떨리긴 합니다. 제가 지금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금산빌딩 앞에 좀 위험하다고 이제 우리 이해식 부처장님이랑 계속 만류를 했음에도 위치가 또 드러날까봐 정말 너무 무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말로 이제 가시겠다고 해서 시민분들 좀 뵙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걸 못 막았어요? 뭐요? 한번 해보세요. 대표님이 가자면 가게 됩니다. 그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95년 5월에 제가 쓴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린 기자였기 때문에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요. 제보를 받았고 저는 이제 그 동료 팀을 꾸렸는데 그 막내 기자로 이제 수습을 끝낸 지가 한 1년 반도 안 됐기 때문에 수습을 끝난 지는 1년도 안 됐습니다. 입사한 지가 1년 반쯤 됐고요. 썼던 기사가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민중항쟁 때 헬기에서 난사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전일일이. 그때 기사를 쓰고 그 기사 때문에 상도 받았습니다. 꽤 큰 상달을 받았는데 아무도 인정 안 했습니다. 정부가. 그러다가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계엄이라는 게 이 땅에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나서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고 하는 민주정부, 그게 검찰 독재 정권이지만 민주정부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계엄법도 위반하고 국회를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송년회를 마치고 저는 집에 들어가서 그 화면을 보다가 막 들어가서 봤습니다. 정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대표님도 말씀하신 딥페이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 보는 순간 모든 가족들이 놀랬고 저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를 돌려서 오는데요. 오면서 막 물도 많이 마셨습니다. 이제 술을 먹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막았을 거다. 근데 그만큼 우리 당에서 대표님도 그렇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렇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국회를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계엄군들이 와서 우리를 빼내기 전에 들어가서 과반수 이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시켜야 된다. 그 생각이 모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왔고 지금 보도를 통해 보면은 여러 가지 대통령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수의 충암파들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공군하고도 얘기가 안 됐고 여기 헬기가 뜨는 시간이 안 됐고 만약에 10시에 떴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아찔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날 정말 오면서 우리 대표님의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애국 시민들하고 우리 보좌진들, 당직자, 우리 방
보좌진도 다 나와가지고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들어가라고 하고요. 지키고 있고 소화기도 뿌리고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도 다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막아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여전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뭐가 다릅니까? 11월, 12월 3일 전 대통령 윤석열과 이제 3일 이후 윤석열 씨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씨가 무슨 국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해외 나가서 외교를 하겠습니까? 이미 미국, 일본 다 손절당했잖아요. 무슨 합의를 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있는 대통령과 총리가 윤석열 보기를 뭘로 보겠습니까? 그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이선우태? 우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박근혜 탄핵 때 어땠습니까? 책임 총리제, 이선우태 다 얘기했는데 결국 탄핵됐어요. 버텨봤자입니다. 내일 넘긴다고 대통령이 정상이 됩니까? 윤석열이 무슨 집권을 해서 집권한 윤석열이 남은 2년 반을 무슨 국정을 운영합니까? 그 사이에 호시탐탐 국민들 짓밟은 생각만 하겠죠. 맞습니다. 국회 짓밟은 생각만 할 겁니다. 치밀하게 한 것도 있더군요. 의원들 집원을 독방도 마련해 놓고. 그러게 말해요.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우리 과방위는 한 방에 넣어달라고. 합방은 아니고 방 하나로 큰 데로. 독방을 비워놔라는데 무슨 합방이요? 저희 과방위가 모여서 또 논의를 할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임에 의결을 하니까 말씀드리고. 저는 지난번에 제가 그 지난 토요일에 집회 갔을 때 우리 많은 국민들 오신 분들 앞에서 제가 소형 마이크를 차고 갔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재롱도 많이 부렸더라고요. 좀 부끄럽기도 하던데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민수가 마이크를 차고 왔다. 이제 용사는 끝났다. 진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지치지 말고 즐겁게 좀 신나게 싸움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무도하게 헌정을 유린하고 모든 우리 국가를 망치는 행위를 한 윤석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끝이 다 왔고요. 전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간곡하게 요청도 하고 경고도 합니다. 윤석열 끌어안고 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용서 구하면서 집권당 의원들답게 정말 국민들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위한다고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답게 제대로 처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라도 인정할 수 없는 윤석열 씨는 내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중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절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마치고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누가 저기 간사님 나오세요. 네, 저희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재명입니다. 가방이 우리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먹히면 안 되지. 웃지 말고.
네, 가방이 의원님들 1시간 반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기가 막혀 네, 웃었습니다. 늦은 그랬다가 밤까지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모든 실실 쪼개지 분들께 마세요. 여기 앞에 나온 조원진이 우리 의원님들은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랬다 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터졌잖아. 활동하고 있는 내가 실실 쪼개지 의원님들입니다. 않았습니다. 제 그랬거든. 옆에 계신 분은 전재수 말 대답한다고 위원장님이십니다. 지랄지랄. 네, 또 우측에 아이 우리 저번에 이기현 국정감 의원님, 같아. 조원진이. 또 길거리 가면 가장 많이 알아보는데 12월 3일 날 들어오는데 특공대 한 명이 아저씨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MZ세대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마스크인 것 같습니다. MZ세대들에게도 공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수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우리 강유정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본회의장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민주당을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조계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었던 컬러 색깔인데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후보 시절에 예전에 실버 컬러를 했을 때 제가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 민영배 의원님이 너무 멋진 모습으로 활약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바른 소리를 해주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고 계시지만 아직 소개 안 끝났습니다. 우리 조계원 의원님보다는 좀 목소리가 작습니다. 우리 양문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모경 의원입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번 네, 알고 있어요. 저희가 발언 순서를 정해서 한 분 한 분 하실 텐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2023년 서울의 봄 영화가 11월에 나왔을 때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왼쪽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작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위대하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제가 밥 세 끼 잘 먹고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를 알리고 다녔던 그 순간순간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상님과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눈물이 나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아가면서 일을 물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는데 그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네, 여기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입니다. 이제
좀 뽑아주실래요? 이거 꺼야 될 텐데요. 라이트 끄는 거를 안 되니? 아니. 네. 네, 여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입니다. 아니, 이거 없어도 될 거예요. 혹시 안 들리나요? 네, 오늘 날씨가 추워서 바깥에 지금 계신 분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안 할 수도 없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따뜻해지겠죠. 방송은 이제 그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해식 비서실장께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자꾸 그러시네요. 김태선 수행실장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말 안 들으면 문제될 것 같아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들긴 하지만 슬기롭게 용기를 가지고 함께 극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다시 방송할 때까지 감사합니다.